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올해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정치 이벤트보다도 11월 달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어떤 정치 이벤트보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악행을 떨쳤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재명의 운명이 11월 15일과 25일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니까 이거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그 잔머리 잘 돌리는 이재명과 그 떨거지들이겠죠. 그래서 대번에 지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게 뭡니까? 이른바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가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파급력이 센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이가 죄가 없었다라고 쳐보자고요.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없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명태균 이슈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탄핵까지도 얘네들이 막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명태균 이슈랑 이재명의 죄 두 가지를 우리가 견주어 놓고 봤었을 때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추를 두 개 놓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이재명의 그 죄의 정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파급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막 퍼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야당이 이거에 다 같이 합세해 가지고 총공세를 편다. 이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직후가 석자예요. 그처럼 언제 지금 구속이 될지 모릅니다. 당장에 뭐 내일 아침이라도 갑자기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직후가 지금 석자인 상태이고 신장식이 막 혼자만 튀어나와가지고 막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 관심이 있냐고. 일반 사람들은 신장식 하면 그 음주운전했던 그 양아치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하지. 그리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은 본인이 지금 이제 코가 껴있잖아요.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그 칠불산지 문지 뭐 거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뭐 나무나 신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명태균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 이준석이조차도 눈만 뜨면은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욕 잠잘 때도 윤석열 욕,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하면서 그렇게 아침에서 일어나고 잠잤던 사람이 이준석인데 명태균 이슈 제일 처음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준석이 뭐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쉴드 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지도같이 엮여 있으니까. 이번에 최근에 또 뉴스토마토가 명태균과 이준석 두 사람의 녹취 파일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적인 이런 그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었던 명태균의 그 이슈가 끝까지 지금 가지 못하고 약간 좀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만 해주더라도 민주당은 알아서 자멸하는 것인데 그거만 우리가 좀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다? 이재명 재판 생중계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여야 전부 다 법원에다가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라는 식의 탄원서까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새민주 같은 경우는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이 인간들 나쁜 인간들인데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할 시에 적극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명태균에 대한 이슈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를 터트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재명까지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분산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결국엔 지가 그것 때문에 말아먹게 될 겁니다. 알아서 나가리 될 겁니다. 명태균 이슈로 그렇게 지가 원했던 명태균 이슈로.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봤었을 때 무려 87.9%나 중요 재판에 대해 가지고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이 있거든요.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여야가 지금 이제 합의가 되고 민주당은 제외하고 당연히 국민주 또한 90%가 이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거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과거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충분히 이재명의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2017년도 7월 달이었죠. 그때 당시에 1심과 2심 전부 다 생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도
경우에도 지금 1심이죠. 그쵸? 충분히 그러니까 양승태 케이스를 보더라도 1심 재판이라도 생중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심 선고에서 2018년도 4월달 생중계가 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거와 관련된 1심 재판도 똑같이 생중계가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심 선고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또한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 지금 생중계가 된 케이스만 보더라도 양승태,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까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4-5번이나 지금까지 생중계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이 생중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최근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 한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예전부터 무슨 뭐 이것이 유지가 되어 왔다 이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일단 그 피고인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생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그거에 이해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원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게 최근에 내부 규정을 바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되기를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그 분위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냥 올곧게 그 김명수 그 이제 그 이상한 인간처럼 그런 식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밑밥을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생중계 해라. 너네들이 판단했을 때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생중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까지 바꿔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란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재명의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도 많잖아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대법원 이 친형에 대해 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 그 대법원 선고도 어떻게 됐었습니까?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대법원의 이제 선고가 생중계됐던 것은 이재명이가 두 번째였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이번에 또 최초의 기록을 또 세우시면 되겠지. 이번에는 어떤 최초가 돼야 되나? 뭐 딱히 뭐 수식어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뭐 어쨌거나 또 최초의 기록을 또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번이었죠, 그렇죠? 한 번 이미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두 번째가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 그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434억이라고 하는 대선 비용 이번에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대법원 확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선거 보존으로 받았던 434억을 갖다가 민주당에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거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차기 대권 후보라고 지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나가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간판조차도 지금 떼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정치 상황이 뭐가 있겠냐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서 공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박은 뭔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박균택 지검장까지 했었던 박균택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재명의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글쎄요. 과연 재판부께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개인으로 봐가지고 인권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할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갖다가 좀먹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으로 판결을 내릴 것인가? 두 가지로 놓고 재판부가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로서 보는 게 맞겠죠.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선고가 되기 일주일 전쯤 나오게 될 텐데
테니까 8일 정도 즈음에 요번 주 한 주말을 앞두고 아마 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생중계가 될 수가 있고 생중계가 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거 괜히 뭐 생중계 안 했다가 개딸들이 또 들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재판부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조작을 했다만 짜깁기를 했다라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